별도의 후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수 구분 소유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후보 등록 절차가 흠결돼서 출마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관리인 선임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는 안건과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는 안건을 동시에 결의에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유현조 변호사입니다. 많은 집합건물 관리단에서 관리인을 선출함에 있어서 별도의 후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후보에 대한 찬반 표시만 가능한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집합건물법은 관리인 후보 등록에 대해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관리규약상에 후보 등록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후보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이나 규약을 명시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아니게 됩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면서 후보 등록 절차의 흠결이 관리단 집회의 하자가 아니라고 본 그런 법원 판결들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케이스들에서와 같이 후보 등록 절차 흠결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굉장히 애매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다수 구분 소유자들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보 등록 절차가 흠결돼서 그 해당 후보가 출마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결국 다른 후보에 대한 찬반 표시만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그런 구분 소유자가 출마도 못하고 그에 대한 관리인 선임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상황입니다. 적법하게 선출된 관리인이 존재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결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존 관리인을 해임하는 안건과 새로운 관리인을 선출하는 안건을 동시에 결의에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기존 관리인 또는 기존 관리인과 뜻을 함께하는 구분 소유자들에서 출마를 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케이스들의 경우에서는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명백히 피선거권을 침해당한 구분 소유자가 있었고 후보 등록 절차가 있었다면 관리인 선임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습니다. 이런 경우들까지 후보 등록에 관한 집합건물법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인 선임 결의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쟁점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이 후보 등록 절차의 흠결을 절차상 하자라고 본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에 앞서 구분 소유자들에게 교부된 이 사건 집회 소집 통지문에는 그 안건 중 하나로 관리인 선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통지문에 첨부된 서면 의결서에는 H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 구분 소유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로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지문과 서면 결의서를 교부받은 구분 소유자들로서는 H 외에 다른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밑줄을 보시면 오로지 H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H 외의 다른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단지 구분 소유자들이 원할 경우 스스로 관리인으로 입후보할 수 있었다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법원이 구분 소유자들의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하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판례 사안에서는 첫 번째, H에 대한 찬반 표시만이 가능한 서면 결의서가 소집 통지서에 첨부되었다. 두 번째, 다른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인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 그리고 세 번째, 설사 다른 구분 소유자들이 입후보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구분 소유자들이 H 외에 다른 후보가 있었다는 것을 알기 어렵고 오로지 H에 대한 찬반 표시만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있었다면 구분 소유자들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되거나 실질적으로 형해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후보 등록 절차가 있었다면 관리인 선임 투표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후보 등록 절차의 흠결은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케이스들도 이런 평가를 피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관리단 집회에서 후보 등록 절차, 피선거권 보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거나 아예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어차피 과반 이상 득표만 한다면 관리인 선임 신고가 나올 것이다 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또는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경우 관리인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측에서 경쟁력 있는 구분 소유자의 입 후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후보 등록 절차를 고의로 누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본 사례에서 법원이 지적한 사정들이 존재한다면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관리단 집회는 후보 등록 절차 흠결 하나만으로 충분히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관리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관리인 선임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쟁점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소유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